국민TV 시사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맘마이스의 정영진이고요. 네, 저는 최욱입니다.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게스트 모셔야죠. 이번 게스트 살짝 우리 김엄마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분은 도시건축가, 네. 시원한 독설, 그리고 4대강. 저는 사실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우리 이분이 딱 발탁이 되면 이거 정말 활용점정인데, 활용정점인가? 활용점정인데, 예. 활용 다음 뭐라고요? 점정인가? 자신 없다. 활용. 자신 없어. 정점. 정점이란 설도 있어. 점점? 한번 검색해 보세요. 활용정점인지 점정이지 이 멍충아. 점정. 글쎄 내가 점정이라고 그랬어. 이거 정점이랬어. 나도 헷갈리네. 온 동네 다 바보다. 아 정말. 예. 자, 하여간 우리 김진애 전 의원님 맞죠? 점정 맞죠? 점정이. 점정 맞아. 예. 네. 예. 나 저희 무식쇼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아 너 혼자 틀린 건데 뭘?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의원님 활용점정이 맞죠? 활용점정. 우리 저 의원님이 네. 사실 그 김엄마 나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오시는 건데 네. 굉장히 호감도가 높더라고요. 왜 이렇게 좋아하시냐고 누군가가 물어봤더니 스마트해서 좋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누구야, 제가? 예. 굉장히 스마트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오늘 보고도 그 변함 없습니까? 아니, 저는 건 확실해요.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예. 스마트란 단어에 또 제가 앞에서 저기 뒤에서 듣고 있다 보니까 네. 저기서 대선이 끝나도 전화 안 온다는 거 네. 참. 동병상련합니다. 우리 의원님도 기다리셨구만. 아이고. 예. 사실은 김용민 브리핑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제가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는 항상 앉아서 글 쓰는 것 때문에 컴퓨터에 앉아 있으면은 김용민 브리핑 없는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글을 못 썼잖아요. 거의 그럴 정도로 김용민 브리핑이 굉장히 머리가 정리가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정리가 잘 된다는 뜻은 뭐냐면 머리가 그만큼 구조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다가 디테일까지 풍부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왜 전화가 안 올까? 왜 그럴까? 왜 나는 그러냐? 그거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게 파파가 아니라 맘마라서 그래.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브리핑하는 게 더 국익에 도움이 된다. 아니 그것도 이런 뜻이 있지만 왜냐면 저는 그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요새 왜 방송에서 보면은 요새 남자들 일색으로 나오는 쇼가 많잖아요. 네. 왜 이렇게 남자들만 선호해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 의원님 요즘에 그 MB가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이게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요. 글쎄 말이죠. 제 피부보다 좋더라고요. 예.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근데 MB는 현재 그 4대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일체 사과라든지 반성이라든지 뭐 혹은 오판이 있었다라고 뭐 이렇게 뭐 사과는 아니더라도 회고라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당연히 안 잘했다고 하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그 양반은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아니 그거를 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 그렇다가는 어떻게 붙들려 갈지 모르는데 그런 말을 그렇죠. 못. 예. 빌미를 못 주죠. 만약 MB가 거기서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네. 지금 그거를 방어해주는 국회의원들, 이른바 친이계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18대 국회에서 앞장섰던 사람들, 아니면 그거를 묵과했던 사람들, 또 공무원들, 또 그거에 관련된 학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무너질 테니까.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사람은 그런 책임감이 있죠. 책임감으로 하는 거라고 잘 봐줍시다. 그 전두환이 5.18 발포 네.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원리와 비슷합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정도가 아니죠. 그 같은 심리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 궁금한 게 MB는 이른바 확신범, 그러니까 이 4대강을 하면 정말 우리나라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런 건 아니지만 사기치려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가 사실은 좀 궁금하거든요. 정두원 의원도 지금까지도 4대강은 참 잘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MB도 내가 맨날 건설하다 보니까 네. 그런 걸 해야 진짜 우리나라가 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이런 생각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 아니겠어요? 근데요. 네. 그건 제가 모릅니다.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 그렇죠. 그 사람 마음을 제가 들어가 보지 그렇죠, 않았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따져 보시죠. 히틀러가 네. 히틀러는 확신범이었겠죠, 당연히. 그죠? 그랬겠죠. 그랬겠죠. 예. 뭐 어떤 경우에는 확신범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네. 공범도 있을 테고 방관범도 있을 테고 종범도 있을 테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확신범들이 몇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전쟁에 대한 것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에 평가를 받았죠. 평가를 분명히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네. 확신범의 뜻이 뭔지 아세요? 확신범은 어떤 경우에나 이 사람은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꼭 어디에 가둬놔야 되는 사람이 확신범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확신범이 무슨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겁니다. 원래 확신범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념이 머릿속 뭐 정신병이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념적으로 한쪽에 딱 굳혀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놓고는 어떻게 하나 그 사람 격리를 시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확신범이라고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근데 아니 근데 그거는 몰라요 정말. 그거는 왜냐하면 저도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설마 대통령은 그렇게 나쁜 짓인 줄 알고 했겠느냐, 잘 모르고 했겠지. 이제 이게 굉장히 우리가 평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정책 오류라는 말이 있어요. 예, 예. 정책 오류이냐 아니면은 무슨 다른 정말 이거 국정농단이냐. 네. 근데 이제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최순실 게이트 같은 박근혜 게이트 같은 거는 국정농단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냐면은 사적인 비선 조직이 뭔가 가지고 장난을 친 거기 때문에 국정농단이란 말이죠. 근데 이 경우에는 사대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국정이 전체적으로 같이 그야말로 기계처럼 돌아갔어요. 네. 근데 그 기계가 돌아간 걸 가지고 국정농단이라고 그럴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은 명확하게 따지는 거는 굉장히 이제 지금부터 따져봐요. 지금은 이제 감사해서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잘못인 줄 알고도 했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국민을 속일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네. 그 다음에 그걸 함에 있어서 불법적인 거나 위법적인 거나 아니면 꼼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느냐. 이걸 그게 확실하게 밝혀져야 이 사람들에 대한 죄값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아직 그거를 요번에 그걸 하라고 한 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정책 감사죠. 아. 예, 그게 감사원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항상 저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다 항상 얘기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거대한 사업이 4, 5년 만에 된다는 거는 이해 불가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대운하 사업으로 시작한 공약으로 시작해서 돈 하나도 안 들이겠다고 했던 게 나중에 22조 원이 됐느냐. 그리고 거의 사업 내용이 대운하 사업하고 비슷하게 됐느냐. 이건 감사원에서도 그렇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세 번째는 국민이 그렇게 많이 반대를 했는데 60 그때쯤 3분의 2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요.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모든 걸 다 알아서 반대한 게 아닙니다. 뭐 할 수는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한꺼번에 하는 거야? 이거거든요. 네. 좀 의심적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반대함에도 그렇게 강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거는 정말 불법, 위법, 편법을 쓰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걸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 맘마이스 이 기준에 맞는 질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MB가 뭐 건설업자들 좋으라고 자선을 베푼 건 아닐 것이고 분명히 자기도 뭔가 인컴이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의심입니다. 근데 만약에 뭐 설령 우리 각하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MB가 범죄적 의도를 갖고 내가 이 4대강으로 뭐 시원하게 한번 땡겨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저는 스윙 모델을 만들었다면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항상 이명박 대통령 편을 들어드립니다. 각하 자신은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게 예. 대통령이라면 예. 그런
작은 이익 가지고 왜냐하면 작은 이익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거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골치 아파요. 정말 뭐냐면은 저는 솔직히는 왜 그러냐면은 왜 저렇게 쓸데없이 저기다 에너지도 들이냐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에너지를 거기다 들였어요. 근데 그거를 왜냐하면 뭐 한다고 그렇게 돈이 많이 땡겨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저는 절대로 그건 아니다. 단지 다만 청계천처럼 어떤 다만 그렇죠. 저 자기가 뭐 진시황제처럼 뭐 아니면은 뭐 두바이처럼 달에서도 보이는 뭔가를 만들겠다. 청계천을 해가지고 막 우리 1,000만 시민들이 박수를 쳤듯이 내가 이거 하고 나면은 우리 6천만 저기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대손손 나를 칭송할 것이다. 뭐 이런 환상을 가졌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꿈에 나타났을지 몰라. 근데 돈 때문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제 대운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대운하는 뭐냐면 이제 서울 한강과 또 이제 영남부안을 흐르는 낙동강을 연결하는 이제 연결하는 지점이 사실은 산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강과 강을 연결하는 지점은 뭐더라? 뭐 무슨 조령 터널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거기가 이제 엘리베이터 어떻게 되냐면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 강이 우리는 눈에 보기엔 똑같이 흐르는 것 같아도 이렇게 낙동강도 쑥 올라옵니다. 한강도 쑥 올라오고 이게 상류 아니겠어요? 그러면 맨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 차이가 한 40 나중에 이 차이가 한강하고 낙동강하고 한 40m가 차이가 나요. 그럼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들어서 올려야지. 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산으로. 거기다 설치를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올립니다. 아니 보통 이제 파나마 운하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것도 다 중간 중간에 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중간에 관문을 만들어서 한 보통 한 4m에서 10m 정도 차이 나는데 이제 물을 채워서 물에다 띄워서 물 엘리베이터를 내려 보내서 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원래 예. 운하라는 게. 근데 이거는 한 40m 차이가 나는 걸 갖다가 엘리베이터를 들어서 갔다가 그러면 웃기는 일이에요. 그 산으로 가는 거지 배가 산으로. 배가 산으로 가는 건데 실제로 그런 거고 MB한테 그래서 누가 그랬대요. 아니 뭐 사실 화물 물류 이거 그냥 뭐 경부고속도로에 실려 보내면은 뭐 3시간 4시간이면 부산 가는데 굳이 이게 뭐 경부 운하에다 태워가지고 30시간 걸리면은 글쎄 말이죠. 무슨 그게 의미가 보세요. 있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 그 MB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면은 뭐 30시간 전에 보내면 되겠구만. 야, 요거 짠 거 같은데. 아니 진짜 그런 얘기 에이, 요거 했었어. 짠 거 아니야? 진짜 사실이야. 진짜로 그랬어. 그 30시간 전에 보내면은 똑같이 가는 거 아니냐. 뭐 고속도로로 가는 거나. 예. 아 근데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배로 타면은 한 번에 공정이 딱 하나인데 그리고 네. 여기서 올리고 저기서 내리고 컨테이너 올리고 내리면 되는데 이거는 컨테이너를 올려서 다시 작은 배에다 해가지고 가서 올려서 가고 다시 또 거기서 다시 해서 가고 막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런 거 보면 확실히 그 김 의원님 말씀대로 MB가 자기만의 어떤 상징적인 그 성과 이걸 만들고 싶었다. 그러니까 판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MB가 이제 사람들 데리고 와서 네. 뭐 저 조령산맥 뭐 저거 넘어가는 거 그거 내가 만든 거다. 이야 저거 근사하지 않습니까? 뭐 이래가면서 배가 산으로 갑니다. 예. 막 이러면서 얼마나 뭐 그랬을 수 있어요. 예. 아니 왜냐하면 저는 왜냐하면 역사상요 그렇게 가끔 인공으로 만드는 구조물에 대해서 아주 뿅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피라미드 만든 사람들도 그렇고 맞아요. 옛날에 신전 만든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약간은 미치지 않으면은 그런 걸 잘 안 만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판타지가 있으셨을 거예요. 대선 공약으로 해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대우나 한다고 그래서 당신 뽑아드린 거 아니니까 이제는 좀 합리적으로 가십시다 라고 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있었습니다. 네. 국토부에서도 자기네들이 봐도 이거는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짓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조금 나눠서 가자. 뭐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하고 싶어 하니까 몇 개만 하고 그러고 나서 천천히 왜냐하면 검증이 되지 않은 방법이니까 조금 더 놔두고 보고 모니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걸 하자 그랬는데 그럴 때 그러니까 저도 뭐 당시에 그때 벌써 그게 10년 전인데 당시에 저는 뭐 국토부 사람들 좀 알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설득을 좀 했거든요. 네. 대통령이 저러면은 정말 말리지는 못하니까 대통령 프로젝트로 그 중에 일부만 하는 거로 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하는 거로 해서 안을 만들어서 가봐라. 보관을, 예.
청와대만 갔다 오면 청와대 가서 입도 꼼뻑 못하고 나와요. 조인트 맞고 그냥. 그럼요. 그럼 그 뜻은 뭐냐면은 저는 이명박 대통령은 뭘로 했는지 몰라요. 우리 박근혜는 다 알잖아요. 레이저 네. 가지고 딱 하는 거 알잖아요. 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뭘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청와대 갔다 오면 청와대에서 입도 꼼뻑을 못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럴 때 그게 확신범인데 확신범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의원님 좀 이 강론으로 좀 들어가서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걸 좀 반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4대강 하면은 볼을 막으면은 강이 썩는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강을 예를 들면서요 김포보 그리고 잠실보를 막았기 때문에 물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한강의 모습을 이루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코 보가 있기 때문에 강이 썩거나 망가지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정규제 TV에서 나온 거죠? 예, 정확합니다. 네. 아 저도 오늘 뭐 정규제 TV에서 나온 거 얘기 또 저한테 저도 뭐 트위터로 엄청나게 그런 질문 받는데 오늘 뭐 받은 건 뭐냐면은 이제 드디어 한강에 녹조가 생겼어요. 저쪽에 일사하고 만나는 그 지역에 녹조가 생겼는데 여기는 4대강 사업도 안 했는데 녹조 생긴 거니까 4대강 사업을 해서 꼭 녹조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해 보십시오.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저한테 질문도 하고 그럽니다. 녹조가 많이 생기는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그 안에 일단은 우리 뭐 여기서 전문적인 건 다 빼고 일단은 녹조를 생기게 한다는 먹이가 너무 많이 생겨요. 이른바 네. 부유 영양물이라는 거. 그게 뭐냐 우리가 하도 뭐 빗물이면 우리가 식수에 관련되는 거 폐수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얘가 흘러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흘러가지는 않으면은 흘러가지 않은 건 물의 속도가 적어지는 거거든요. 네. 물의 속도가 빠르지가 않으면 얘가 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어디에도 이게 정화시켜 주는 게 있거든요. 정화시켜 주는 건 두 가지입니다. 모래하고 저기 뭐야 온갖 식물들 이런 거 있는데 지금 물이 깊어지니까는 모래는 지금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 뻘만 쌓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식물들이 거기에 살 수 녹조가 살 수 있는 거지 딴 게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악순환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는 건데 이게 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녹조가 생기는 거의 원인 중에 이 세 가지 원인 중에 어느 거 때문이냐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데 4대강 사업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간 거예요. 세 가지가 다 들어간 거예요. 첫 번째는 강바닥 다 긁어냈죠. 네. 네. 그리고 물을 깊이 만들어 놓으니까 긁어놓으니까 정화시킬 수 있는 게 하나도 특히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은 모래가 다 정화를 해주는 거였거든. 모래가 흐르는 강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걸 다 파버리니까 정화할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흐르는 속도가 한 160배 정도로 느려졌대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오늘 지금 여기 놔두면 괜찮고 내일은 하지만 16일 뒤에 보면 와서 썩어 있잖아요. 네. 그거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박테리아 수가 굉장히 계속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늘어나게 된 거예요. 늘어나게 된 이유에는 보 때문에 생긴 게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제가 얘기하는 첫 번째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이걸 하는 게 부유 영양물들, 영양물들이 많아서 그런데 한강 같은 경우에는 왜 하류에 가도 조금 나으냐 하면은 훨씬 더 우리 한강은 도시를 안에를 지나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정류하는 시스템들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하수도 좀 잘 정리돼 있고. 네. 그런데 4대강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지천에 대해서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물만 쌓았으니까 그냥 막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얘기가 뭐냐면은 홍준표도 지난번에 얘기를 그렇게 했고 지금 정규제 TV에서도 얘기하고 그러는 거니까 얘는 잘 있으니까 얘는 이러고 잘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못 들어가게 하자라고 네.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주장인데 이거를 그걸 하나만 볼 수는 없다 이거죠.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만 그거는 전체 원인 중에 아무리 따져봐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고 나머지 3분의 2가 굉장히 크다 이거죠. 네. 저 의원님 근데 또 질문하시죠. 의원님 그 이렇게 팩트 질문하면은 내가 이제 네. 나 말이죠. 솔직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 정규제 TV에 나온 그 누구 뭐 박 무슨 교수든 아니면 옛날에 위스콘신 대학의 어느 교수든 아니면 신명필이든 아니면 정종환 장관이든 지금 앉혀놓고 같이 토론하고 싶어요. 절대로 안 나와.
아무도 안 나와. 그리고 딱 정규제 TV에 가서만 얘기해. 그러잖아요. 예. 네. 그리고 또 질문 또 있을 네네. 텐데 우리 아무튼- 정우택 저기 대표가 한 얘기도 질문 좀 한번 해봐 주세요. 정우택 의원님은 정우택 했지. 예, 의원님은 강연형 씨 싫다고 하면서 질문할 틈도 안 주시네. 네. 빨리 안 하니까 시간은 없는데 빨리빨리 안 그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팩트 체크 차원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녹조의 세 가지 원인 중에 그 모래가 아니라 그 온도 아닙니까? 그거는 좀 온도? 예. 아 물론이죠. 지금 네. 이거는 같은 왜냐하면 여름이 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네. 생기는 거는 그건 기본 사안이고요. 아. 네. 그건 네. 기본 사안이고요. 4대강에다가 이제 빙하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좀 나아질까요? 아 스마트해. 빙하. 스마트. 빙하. 지금 못 알아듣고 계셔 지금. 모두 다 듣는 척하는 거야. 너무 어이없어서. 뭐요? 빙하. 빙하가 뭐예요? 남극에 있는 거 있잖아요. 아 북극에 있는 거? 네. 예. 온도를 낮추려고. 아, 스마트하지 않습니까? 아, 의표를 찌르는 문제. 뭐 아이스맨을 보내가지고 손가락 하나 해가지고 딱 얼리고 좀 그래야 되겠네요. 예. 그 저기 뭐야 우리도 글쎄. 아 근데 제가 질문 안 하실 거예요? 정우택 대표가 얘기한 거 질문 안 하실 거예요? 정우택 대표 아니 뭐 얘기하신 관련이 거 안 있으십니까? 하신 거? 안 하신 거예요? 아 요새 나오는 얘기 있잖아. 요새 맨날 나오는 얘기. 이 가뭄에 물을 왜 방류를 하느냐? 이 가뭄에 왜 방류를 하느냐? 실제로 네. 보수 언론들은 맨날 그 그거 가지고 농민들 얘기하잖아. 목소리라면서 그렇게 쿼터 따가지고 이렇게 내요. 그 정규제 TV를 보면요, 그 공주보 주변에 있는 농민들은 그 물 흘려내면은 나 정말 죽어버리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죠. 이것도 저기 뭐야 말로만 할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팩트로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요. 네. 일단은 4대강의 문제는 뭐냐면은 필요한 데다가 물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데다가 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4대강 지금 본류잖아요. 4대강에 네네네. 본류를 한 건데 본류에는 가뭄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가뭄 때도 다 양수기로 끓여가지고 옆에서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얘기가 안 되고요. 아, 그 사실 강옆에서 농사를 만약에 지으면 뭐 지하수로라도 뽑아서 쓰는 그럼요. 거 왜냐하면 아닙니까? 조금만 내가면 바로 물이 있기 스마트해. 때문에, 그러니까 본류 옆에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가 아주 물 부족 국가는 아니지만 물이 부족한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논농사를 짓기 때문에 봄에 이제 모내기 하고 그럴 때 굉장히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감자도 한 5월 말에서 5월 이때는 비가 좀 많이 와야 돼요. 요새 근데 가뭄이 심하잖아요. 근데 비가 안 와서 정말 걱정이 되는 데는 산간 지역, 우리나라 가뭄의 문제가 산간, 도서. 여기가 지금 제일